이재명이 박살내고 있는 이 한미 동맹 누군가의 계획이지 않을까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비열하고 위험한 지도자 이재명 한미 동맹을 흔들고 있는데요. 이재명의 안보관이 부르는 한미 동맹의 균열에 대해서 경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보는 말이 아니라 신뢰로 굴러가는 거죠. 총 한 번 흔들리면 다음부터 외교도 무역도 투자도 줄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요, 전쟁이 터졌다라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는 억제 언어가 우리 스스로를 약화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 보도에 따르면요, 12월 1일 외교부 1차관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방문해서요,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 차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14일이었죠. 한미 안보 그리고 관세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 시트 그 발표 후에 이 안보 분야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담이 될 예정입니다. 자,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트럼프 임기 내에 1,500억 달러 추가 에너지 구입, 그리고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삼각연대, 여기에 개딸용으로 박아버린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건조 승인 등 이런 것들이 거론되는 겁니다. 이런 의제는 전부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요. 한국을 믿을 수 있는 국가인가? 그러니까 신뢰하냐?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요, 국민들 앞에서 국제사회 앞에서 보여주는 안보가는 형편없습니다. 동맹의 언어보단 회피의 언어가 존재하고 있고요. 억제 언어보단 유화의 언어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자국 국민의 안전보다는 이 적국에 대해서 눈치 살피기에 급급하다라는 겁니다. 남북 긴장 완화 조치로 대북방송, 확성기 같은 심리전 수단을 끄는 흐름도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24일이죠. 이재명이가 순방 중에 기자회견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이미 미국도 트럼프 백악관에서 이재명의 발언을 다 보고 있을 겁니다. 뭐라고 했냐? 자, 한미 연합군사훈련을요,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돈 드는 합동군사훈련이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돈 쓰는 걸 싫어한다? 정말 딱 자기 수준으로 그 상대방을 해석하고 있죠.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니 대한민국이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뭐라고 했냐면요, 대북 방송을 왜 하냐? 쓸데없는 일이다. 지금은 인터넷만 검색하면 필요한 정보는 다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단파 방송을 왜 해야 하느냐?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골 때리는 안보관을 드러냈는데요. 아무리 적대적인 국가 사이에서도 비상 연락망이나 핫라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른손이 싸우더라도 왼손으로는 악수할 수 있어야 한다까지 발언했습니다. 이건 미국 입장에서 어떤 해석을 나올 수 있냐면, 아니 국제사회에서도 어떤 해석을 나올 수 있냐면 회색 국가다라는 거죠. 중국과 발걸치고 한미 동맹을 악용한다라는 국가로 각인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딱 두 줄입니다. 이재명의 안보관이요, 왜 한미 동맹 균열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순간 국제사회 신뢰가 왜 붕괴하고 경제, 무역, 투자에까지 손해가 되는지 말이죠. 영상 시작 전 드리는 말씀,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지금 막 이슈, 뭐 장경태 성추행, 성비리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사실 좀 묻히기 쉬운 영상입니다만, 댓글로 여러분들 생각 좀 짧게 남겨주시고요. 어떤 대목이 가장 위험해 보이는지, 대북방송 중단이 득인지 실인지 뭐 한 줄의 의견이라도 적어주시면요, 여론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깊은 자료, 해설은요, 멤버십 게시판에 따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파 플랫폼을 키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우리끼리 소비 연결입니다. 상당히 우수한 제품 꼼꼼하게 직접 검수해서 구독자 몰에 채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께서 소개해 주신 과수원과 직접 연결을 했는데요. 물론 소개해 주신다라고 해서 품질이 안 좋으면 취급하지 않는데, 해당 농장의 사과는 매우 품질이 뛰어나서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품은 주문과 동시에 수확 생산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직접 배송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소비가요, 작은 기업과 농가를 살리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파 플랫폼 강화를 위해서 김영윤TV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국과 미국 지금 후속 조치를 합의한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후속 조치 협의가 굴러갈 때 외교 안보의 핵심은 문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상대 국가가요 서로를 신뢰하는가라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미국과의 균열은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고 온 우주가 알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한미 외교 차관 간의 회담은요, 정상회담 후속 조치 논의입니다. 원자력 협력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개딸용으로 질러버린 핵 추진 잠수함 논의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뭐 우라늄 농축, 재처리 같은 민감한 영역이 기술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와 동맹 신뢰 문제까지 따라온다라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그 능력을 갖게 됐을 때 전략적으로 한 방향을 함께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보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재명이 쉬쉬하고 있고 이재명이가 대북 송금을 한 당사자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아웃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안보관이 흔들리면요 이런 카드들은 자동으로 멀어진다라는 거죠. 미국이 우리와 함께 하겠냐?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협상에는요 항상 상대의 계산을 바꿀 만큼의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굴종적 평화보다는 힘을 가지고 견제를 하면서 상대방이 감히 넘볼 수 없도록 내가 강함으로써 유지하는 평화, 그게 진짜 평화다라는 거죠. 그 힘을요 우리는 억제력, 동맹의 결속, 일관된 메시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면요 국정원이 대북 라디오, TV 송출 중단했습니다. 북한이 보유하던 방해 전파도요 일부 중단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만 잘 맞추면 어디 지하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대북 방송 직접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부의 공식 채널에서도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거는 김대중 스승님 때도 안 하던 짓을 이재명이가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북한이 핵을 포기했냐?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죠. 북한이 우리의 위협에서 사라졌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미사일을 멈췄습니까?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방문한다라고 하니까 동해로 쏘던 미사일이요 대한민국 육지를 향해 가지고 미사일을 쐈습니다. 자, 대남 공작 도발 위협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얼마 전에 간첩단들 15년 징역 때려 맞았습니다. 북한의 지령 중에요 이태원 참사 피켓에 활용된 문구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완화 조치부터 꺼낸다. 상대는 그걸 평화의 제스처로 읽을까? 아니다라는 거죠. 냉정하게 말해서요. 남쪽 정권이 스스로 억제 장치를 걷는다라고 읽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재명은요. 대북 방송을 왜 하느냐.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인터넷만 검색하면 필요한 정보는 다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단파 방송을 해야 되느냐. 이게 예산 낭비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얼마 전에 독일의 총리가 너 중국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에 독일의 통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노하우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무식함이 여기서도 드러나는데요. 북한 인구의 99.9%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사용자를 1000명 미만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1000명 미만은 거의 다 뭐 북한 해킹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대놓고 다 인터넷 검색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단파 방송을 하느냐라는 헛소리를 짓거린 겁니다. 또 이재명이 또 뭐라고 했냐면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철천지 원수다 라면서 남북 관계를 규정하면서 대화와 접촉을 일철 거부하고 있는데 아무리 적대적인 국가 사이에서도 비상 연락망이나 핫라인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저쪽에서는 말 안 하겠다 꺼져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 번만 만나 주입소, 손 좀 한 번 잡아 주입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오른손이 싸우더라도 왼손으로 악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남북은 완전히 단절된 상태라 안타깝다라고 했습니다. 오른손이 싸우고 왼손이 악수한다라는 건 제대로 뿌락지질 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현 정부는요 출범 직후에 군이 운영하던 확성기 방송 멈추도록 조치했습니다. 민간 단체의 전단 살포 활동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북한에 쌀을 보냈다라는 이유로 미국인을 잡아가지고 체포를 했었죠. 자, 그 후에 국가정보원이요 반세기 동안 이어오던 대북 라디오, TV 송출 사업 역시 전면적으로 종료시킨 바 있습니다. 안보는요 선의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맹 균열은요, 안보 뉴스가 아니라 경제 재난이다라는 겁니다. 한미 동맹이 흔들리면요, 가장 오는 게 뭐 탱크가 넘어오는 게 아니라 신용평가 하락, 투자 심리도 얼어붙고요, 공급망도 차단이 되고요, 관세, 통상 협상력이 먼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요,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된 환경에서요, 국제사회는 국가들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같이 갈 수 있는 자유진영의 국가인가, 아니면 위험해서 중국과 함께 손잡고 있는 위험 국가로 비중을 줄여야 하는가, 회색 국가다 라는 거죠. 자, 같이 갈 수 있는 나라는 동맹 강화하겠죠. 글로벌 공급망 파트너로서 무역을 함께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위험해서 비중을 줄여야 한다라는 회색 국가들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혜택에서 제외된다라는 거죠. 한미 동맹의 균열이 생기는 순간요, 대한민국은 두 번째 칸 회색 국가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자, 지금처럼 대미 투자 기술 협력이 까다로워지죠. 미국이요, 대한민국 관세 협상에서 지금 알루미늄 철강에 대해서 50% 관세에 대해서는 팩트시트에서도 사라져 있고요. 후속 논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유럽에서도요, 한국을 상대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 50%다라고 던진 상황입니다. 민감 기술 이전은 더 느려지겠죠. 최근에요, 한국이 폴란드 잠수함 수주에 대해서 밀렸습니다. 스웨덴에 밀렸다라는 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이제 더욱더 드러난다라는 거죠. 민감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공유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세계 조선업에서 뭐 대한민국이 왔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폴란드가 한국을 제끼고 스웨덴과 잠수함에 대해서 수주를 했다라는 건 한국을 이코르 중국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통상 협상은 더욱 불리해진다라는 거죠. 한국 기업은 정치 리스크 할증을 더 물게 되는 겁니다. 삼성이 왔다다, 현대자동차 좋다, 이렇게 해도요, 정권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코르 중국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국가다라고 결정이 되는 순간 이 삼성도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제사회 신뢰 붕괴다라는 거죠. 환율은요, 그냥 오르는 게 아닙니다. 외교의 성적표죠. 국격이 올라서 환율이 오른다라는 헛소리밖에 못하는 개딸들이요, 이번에는 환율이 오르는 게 서학개미 탓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환율 폭등의 이유는요, 이재명 리스크다라는 겁니다. 안보가는요, 말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 이 잘못에 대해서 즉각 멈추는 결단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번에 G20에 나가가지고 대한민국이 중국과 찐찐이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켜 버렸습니다. 독일 총리의 물음에 엉뚱소리를 했죠. 통역의 실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재명의 의도적 회피, 중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라고 국제사회는 확인한 겁니다. 고로 뭐냐? 대한민국을 회색 국가로 낙인이 찍혔다라는 거죠. 당장 중단하고 철회해야 될 위험한 행동을 그 이재명이가 우리나라 국민들 세금 수십억을 써가면서 G20에 나가가지고 찢어 밝힌 겁니다. 한미 연합 억제를요, 돈 드는 훈련 따위로 폄훼하는 이 발언부터 공식 처리하고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동맹의 신뢰를 깎아먹는 말 한마디로 외교, 통상, 투자 수십 년치의 비용이 되돌아오는 겁니다. 대북방송, 확성기 중단 같은 유화 시그널을 계속 던지면서 평화를 말한다라는 건 입을 찢어야 되는 겁니다. 억제는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라는 거죠. 상대가 핵 미사일을 움켜쥐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손을 푼다라는 건 평화가 아니라 항복 신호, 굴종이다라는 겁니다. 원자력 협력, 핵 추진 잠수함 같은 민감 의제에 대해서 원한다, 그래 개딸용으로 말을 던졌다라고 하면요, 국내 정치용으로 소비하지 말고 먼저 동맹 신뢰 기본값부터 복원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신뢰가 무너지면요, 미국은 협력 카드를 접습니다. 우리는 회색 지도로 밀려납니다. 우리나라 무역 셧다운 닫힙니다. 제2의 IMF 초고속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지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말싸움이 아닌 겁니다. 체제와 생존의 문제다라는 거죠. 이재명 정부의 긴장 완화, 안보 강화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억제력 해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딱 그거다라는 거죠. 지금은요, 국민의 힘이요, 그 기존의 정치판의 싸움이 아닌 겁니다. 체제 전쟁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목숨 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 힘 안에서 부정선거는 없었대요 하는 김재섭이가
20명 정도 데리고 나와가지고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라라고 이재명에 힘을 실어다 주는 겁니다. 민심은 어디로 모여야 되겠습니까? 체제 전제, 목숨 걸고 싸우겠다라고 투쟁하는 장동혁에게 모여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장애투쟁하고 밖으로 나와서 이재명 탄핵을 외치고 재판 재개하라를 외치는데요. 제도권 안에서 장동혁 당대표의 말이 힘이 실릴 때 그 폭발력은 몇 배로 더해진다라는 거죠. 결국 민심이요, 당의 노선과 대선의 언어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동맹은 신뢰로 굴러가는 거고, 신뢰는 일관된 안보관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안보관이 흔들리면 한국은 외교, 통상, 경제에서 비싼 나라가 되는 겁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거죠. 이재명 리스크는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미 동맹의 균열은요, 먼 미래를 가정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는 거죠. 정권이요, 이런 메시지를 흐리면요, 상대는 즉각 계산을 바꾸고 그 비용은 국민이 환율, 물가, 일자리로 당장 치르게 되는 겁니다. 자, 트위터가 차단된 중국에서 접속해가지고요,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이거는요, 중국 공산당 아니면 못하는 짓이다라는 거죠. 이재명이 박살내고 있는 이 한미 동맹, 누군가의 계획이지 않을까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180일째 기록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다 라고 말이죠. 김영윤 TV였습니다.